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전 미담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누구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편의점에서 피어난 사랑 이야기입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던 청년과 매일 밤 삼각김밥 하나에 의지하던 소녀의 가슴 따뜻한 만남 함께 하실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인공은 24 이종섭입니다. 누가 보아도 평범하기 그지없는 청년이죠. 키는 180cm, 몸무게는 72kg. 특별히 잘생기지도 특별히 못생기지도 않은 그저 동네 청년의 모습입니다. 종섭이의 하루는 늘 고단했습니다. 낮에는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죠. 어서 오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인사말. 처음엔 활기차게 외치던 인사도 새벽이 다가올수록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종섭이는 웃었습니다. 손님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피로가 숨어 있는지를. 할머니가 주신 학비로 공부하는데 생활비만큼은 내 손으로 벌어야지. 종섭이의 소박한 다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대학 학비를 대기 위해 새벽부터 장에서 나무를 팔았죠. 종섭이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쉽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의 투정, 진상을 부리는 청소년들, 그리고 때로는 방문이 두려울 정도로 무서운 얼굴의 손님들까지. 하지만 종섭이에겐 그저 버텨야 할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종섭이는 매일 밤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더 나은 미래가 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죠. 세상에 바라는 것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종섭이에겐 충분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에 손님도 뜸한 시간이었죠. 종섭이는 진열대를 정리하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검은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은 소녀가 들어섰습니다. 머리카락은 살짝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죠. 어서 오세요. 종섭이의 인사에 소녀는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곧장 진열대로 향한 소녀는 잠시 서성이다가 삼각김밥 하나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종섭이가 상품을 스캔하는 동안 소녀는 지갑에서 동전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죠. 1,9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 소녀는 삼각김밥을 들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종섭이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요? 그 다음 날도 소녀는 정확히 11시에 편의점을 찾아와 삼각김밥 하나만 샀습니다. 종섭이는 무의식 중에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그 소녀가 올 시간이구나. 닷새째 되는 날 종섭이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네. 소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지은이요. 박지은. 그렇게 종섭이는 소녀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대학생이었죠.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수업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대화였지만 종섭이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은이가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피곤함이 가득했죠. 괜찮으세요? 종섭이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이거 드세요. 오늘 새로 들어온 건데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맛보라고 준 거예요. 종섭이는 따뜻한 우유 한 팩을 건넸습니다. 사실 자신의 돈으로 산 것이었지만 지은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게 말했죠.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우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소는 종섭이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종섭이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짧은 대화, 작은 미소, 그리고 때로는 따뜻한 음료 한 잔.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둘 사이에 쌓여가는 정이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종섭이는 계속해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문이 열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창백한 얼굴이었죠. 종섭이는 즉시 수건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우산은요? 집에 놓고 왔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평소처럼 삼각김밥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지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종섭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갑을 꺼내 삼각김밥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캔커피도 하나 추가했죠. 이거 드세요. 비 맞아서 추울 텐데. 지은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죠. 종섭이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작은 친절을 베푼 것뿐인데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걸까요? 죄송해요.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지은이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종섭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괜찮아요. 천천히 갚으세요. 라고만 말했죠. 지은이는 삼각김밥과 커피를 받아들고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잠시 여기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실래요? 종섭이가 제안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편의점 한 구석에서 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사실, 저 고아원 출신이에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종섭이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18살이 되어 고아원을 나왔고 지금은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고 있어요. 오늘은 월세를 내고 나니까 남은 돈이 이것밖에 없었는데. 종섭이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또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니까요. 저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종섭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놀란 눈으로 종섭이를 바라보았죠. 6살 때 교통사고로 두 분 다 잃었어요. 그 후로는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죠. 지금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은이의 눈에서 이전과는 다른 빛이 감돌았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닌 깊은 공감이 느껴지는 눈빛이었죠. 그럼 지금 대학은 어떻게 다니고 있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부터 장에서 나무를 파셔서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비는 제가 벌어야 해서.
이렇게 야간 알바를 하는 거죠.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진심으로 알게 된 시간이었죠.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작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매일 밤 11시에 삼각김밥을 사러 오는 거예요? 종섭이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0시에 마지막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밥을 해 먹기엔 너무 피곤해서요. 이게 제일 싸고 배고픔을 달래기 좋으니까요. 종섭이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매일 밤 삼각김밥 하나로 저녁을 해결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죠. 그때 문득 종섭이는 옆에 있던 도시락을 데워 지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제가 아까 저녁으로 먹으려고 데워놨는데 아직 안 먹었어요. 괜찮으시면 드세요. 아니에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은이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 아까 라면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버리기 아까우니까 드세요. 사실 종섭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거짓말을 했죠. 결국 지은이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는 지은이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비가 그치고 지은이는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편의점 알바생과 손님의 관계가 아닌 서로의 아픔을 공유한 특별한 인연이 된 것이죠. 그 후로 종섭이는 매일 밤 11시가 되면 작은 도시락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용돈을 쪼개서 마련한 것이었지만 지은이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다면 그 정도 희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지은이와 종섭이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종섭이의 야간 알바가 있는 날이면 지은이는 꼭 11시에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종섭이의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고 종섭이는 지은이가 힘들 때 위로가 되어 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편의점에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종섭이는 즉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등록금 못 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번 주까지 내지 못하면 출석 정지 처분이래요. 아르바이트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종섭이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요? 30만 원. 열심히 모았는데도 부족해요. 다른 알바를 더 구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고. 지은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종섭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는 할머니 병원비를 위해 모아둔 50만 원이 전부였죠. 고민 끝에 종섭이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나중에 더 열심히 벌어서 갚아드리면 되겠지. 다음 날 종섭이는 지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밤중 편의점 앞 작은 공원 벤치에 두 사람이 앉았습니다. 종섭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지은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30만 원이에요. 등록금에 보태세요. 지은이는 놀라서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많아요. 받을 수 없어요. 선물이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면 돼요. 그래도 지은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종섭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 돕는 거 아닌가요? 지은 씨가 없었다면
저도 이 지루한 야간 알바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결국 지은이는 울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꼭 갚을게요. 약속할게요. 그렇게 위기는 넘겼지만 얼마 후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종섭이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것이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검사비와 입원비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종섭이는 지은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부담을 느낄까봐였죠. 하지만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둘. 지은이는 종섭이가 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돈이 할머니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다는 것도요. 충격을 받은 지은이는 그날 이후 종섭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지은이는 편의점에 오지 않았습니다. 종섭이는 매일 밤 11시가 되면 문을 바라보았지만 지은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문자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종섭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부담을 준 걸까? 종섭이는 매일 밤 자문했습니다. 그러나 답은 오지 않았죠.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문제도 다행히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려 해결할 수 있었죠. 하지만 종섭이의 마음속에는 지은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종섭이는 용기를 내어 지은이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지은이가 자주 가는 도서관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기다리기로 했죠. 오후 5시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있던 종섭이는 걸어오는 지은이를 발견했습니다. 지은 씨. 종섭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곧 고개를 숙였죠. 왜? 여기까지 왔어요. 걱정됐어요.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지은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종섭 씨, 저 때문에 할머니 병원비를 쓰셨다면서요. 그건 너무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부담을 드렸는지. 종섭이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할머니는 제가 알바비 모아서 해결했고 지은 씨한테 빌려준 돈은 따로 있던 거였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저는 당신에게 계속 부담만 주고 있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갔으면 됐는데.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당신 인생에 들어와서. 종섭이는 지은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은 씨가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알아요? 매일 밤 그 지루한 시간에 누군가 기다려준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종섭이는 마음을 다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은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됐다고요. 지은이는 놀란 표정으로 종섭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던지 종섭이도 따라 웃게 되었습니다. 바보. 나도 좋아하게 됐으면서. 지은이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종섭이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는 연인이 되었죠. 종섭이는 야간 알바를 마치면 지은이의 자취방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고 지은이는 종섭이의 할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종섭이와 지은이 모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했죠. 특히 지은이는 등록금 문제로 여전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큰 돈 벌면 꼭 갚을게. 지은이는 종종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섭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도 할머니 병원비 갚으러 큰 돈 벌어야겠네. 두 사람은 서로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섭이는 IT 회사에 취직해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했고, 지은이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했죠. 어느 날 종섭이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선배가 보낸 것이었죠. 종섭아, 우리 회사에서 인턴 한 명 뽑는데 관심 있니? 너 실력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종섭이는 기뻐서 뛸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인턴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야간 알바를 그만둬야 했고, 그렇게 되면 수입이 줄어들 테니까요. 고민 끝에 종섭이는 지은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잘 됐네. 또 지은이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이런 기회 또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알바를 그만두면 돈이. 걱정 마, 나도 이제 카페 매니저로 승진했잖아. 월급도 좀 올랐고. 우리 함께 이겨내자. 지은이의 응원에 종섭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결국 인턴 지원서를 제출했고 얼마 후 합격 통보를 받았죠. 인턴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많은 업무량, 그리고 끝없는 공부까지. 하지만 종섭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인턴 업무를 마친 종섭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지은이가 서 있었죠. 손에는 작은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축하해. 오늘 내가 첫 월급 받은 날이야. 어? 나보다 먼저 받았네. 응. 그래서 우리 소소하게 축하하려고. 할머니도 오늘 일찍 주무셨대. 두 사람은 종섭이의 자취방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맛보다 더 달콤한 시간이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종섭이는 인턴십을 무사히 마치고 정직원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급도 생각보다 많았죠. 기쁜 마음에 종섭이는 지은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삼각김밥과 캔커피를 사들고 지은이의 자취방을 찾아갔죠. 축하해요. 정직원 됐다면서요. 지은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 첫 만남을 기념해서. 종섭이는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는 삼각김밥과 캔커피를 보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쩜 이렇게 감성적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서요. 그때는 정말 몰랐죠.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그때는 몰랐어. 매일 밤 삼각김밥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던 내게 이런 따뜻한 사람이 생길 줄은. 종섭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가 들어 있었죠. 결혼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약속할게요. 우리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지은이는 반지를 보며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이런 거 사느라 돈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첫 월급에 의미 있는 사용이라고 생각해요. 지은 씨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 지은이는 눈물을 참으며 반지를 끼웠습니다. 딱 맞는 사이즈였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종섭이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삼각김밥은 그만. 매일 따뜻한 밥 먹게 해줄게요. 아니요, 가끔은 삼각김밥도 좋아요. 우리의 시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날 밤 두 사람은 편의점이 보이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곳은 비가 그치고 종섭이가 지은이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전했던 그 벤치였죠. 여기 앉으니까 그날이 생각나네요. 종섭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날 비가 그치고 나서 별이 참 예뻤었죠. 지은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하늘에도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서로가 있기에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같은 하늘 아래 더 넓은 집에서 따뜻한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히게 따뜻한 사랑 이야기는 계속되어 갔습니다. 편의점 불빛 아래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가끔은 우리 주변의 작은 인연이 인생을 바꾸는 큰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늦은 밤 편의점을 지나칠 때 혹시 그곳에서도 누군가의 작은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전 미담 TV에서 전해드린 편의점 알바생에게 닥친 기가 막힌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